새로운 사람이 나타날까요? 라는 질문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드는 기본적인 배열법인 3카드, 3장의 카드를 뽑아서 한번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왕입니다. 왕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통제력이나 영향력이 강한 인물을 뜻해요. 그래서 영향력이 강한 모습이나 태도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향력이 강해진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소드 왕이잖아요. 이성, 특히 이제 영향력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그런 논리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 그런 성격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성적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논리를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크다는 거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뭐 학식이나 지식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대인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의미한다면 나의 이성, 논리,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잖아요. 권위적인 모습이라든지 냉정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드 왕을 정리하면 이 주관적인 상황, 어떤 사람의 개인의 내면이나 개인적인 모습,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자신의 계획대로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또 혹은 어떤 그런 태도를 의미하겠죠. 객관적으로 보면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 원하는 대로 문제를 끌고 가거나 어떤 결과물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 애인,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까요? 라고 물었잖아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인물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내담자의 어떤 태도나 모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내담자의 모습이나 어떤 상황으로 읽는다, 이렇게 리딩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조명이 가능한데,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중급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죠. 카드는 한 번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현상이나 대상을 놓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가능해요. 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까요? 나타난대요. 이러한 사람이 나타난대요.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영향력이 강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소신이나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논리적인 생각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도 강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카드는 이제 상황 카드, 피 카드인데, 이거는 이제 소드 왕의 존재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의 상황일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는데 소드 왕 같은 사람이라서 내가 섣불리 어떤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태도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기존의 상황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 연애 테마에서 새로운 사람의 유무를 묻는 것과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연애 상황을 묻는 것, 이것은 조금 다른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사람의 유무, 나타날까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나타나긴 하지만 연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때요?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나 성격, 태도, 그런 특징 때문에 쉽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기사죠. 기사는 말을 타고 있잖아요. 말이라는 건 이동을 뜻하죠. 크게 봤을 때 이동이라는 거지, 뭐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뭐 어디로 이동한다, 뭐 어디로 뭐 이직한다, 뭐 이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크게 봤을 때 어떤 일의 진행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멈춰 있다라는 거는 진행이 멈춘 건데, 그냥 그 말 그대로 진행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쉽게 리딩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어때요? 왜 멈췄는가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더 고수의 실력을 갈 수가 있죠. 왜 멈췄나 봤더니 펜타클, 물질 때문에 멈췄대요. 펜타클이라는 거는 돈, 금전, 현실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어떤 진행의 결과물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 결과물을 바라봤을 때 진행이 멈췄다는 거예요. 진행이 멈췄다는 건 어쨌든 뭐 썸 단계든 뭐 사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진척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행이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결과물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나? 계속 만나도 될까라는 물음표, 신중한 태도가 들었다는 거죠. 앞선 리딩은 이제 질문의 성격 자체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까요? 새로운 사람의 유무, 등장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인물을, 이러한 사람이 나타난다, 거기에 적용시켜서 리딩을 했고, 이제부터 해석할 거는 두 번째 관점이에요. 소드 왕을 이 내담자의 어떤 모습이나 상황, 태도로 보는 거죠.
이게 맞고 뭐 저번에 해석한 건 틀리고 이게 아니라 둘 다 맞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어떻게 융합되어서 최종 해석을 만들어내는지 보여드릴게요. 내담자는 왕이 되었대요. 왕은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죠. 또는 통제력을 미치고자 하는 어떤 의도,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이성, 영향력의 측면에서 그렇대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까요? 라는 이런 주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출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펜타클 4번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다는 결심이나 영향력은 행사하지만 막상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 것을 개방하고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타클 기사요. 기사는 진행시킬 수 있는 상황이거나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왜 멈추었냐는 거예요. 자, 펜타클을 들고서 멈춰 있다는 건 어쨌든 속에 어떤 성과는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결단을 했고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새로운 사람 소개시켜줘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군가를 만나야지 이렇게 결단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마음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과물, 실체적인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어 서 있어요. 고민에 빠졌다는 거야.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결과물, 실제 그 대상이 사람이 나타나고 기회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렇죠? 그럼 실제 대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막상 진행을 하려면 두려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모습이 상대방의 특징이 이렇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소드 왕카드를 기점으로 총 지금 2번을 반복해서 해석을 했죠. 그러면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내담자에 맞춘 상황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었고 또 상대방의 특징이 어떻길래 그런지 원인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두 장 다 펜타클이죠. 현실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나는 이러한 입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실적인 상황을 두고 봤을 때 현실적인 변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리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사는 진행이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진행이라는 건 다음 단계로 변화하는 거죠. 변화가 멈췄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상황과 결과물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죠. 그 이유는 소드 왕 같은 이런 상대방의 특징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인 조건이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지만 오히려 그런 면 때문에 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을 변화하는데 신중한 태도가 들어. 즉 다시 요약하면 고민이 들어.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소드 왕이 전문직이나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어떤 직업군이다. 이렇게 의역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드 왕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전문직이다, 고소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의역을 놓고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 거죠. 이 중에 카드 한 장이 다른 카드로 나왔다면 어떻게 또 리딩이 달라졌을까? 카드 한 장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드 왕이 들어가고요. 한 장을 바꿔볼게요. 검과 저울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울이라는 건 측정하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을 뜨고 있잖아요. 주관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정의 카드는 주관적인 기준, 고여서제는 객관적인 기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검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제 이성이자 영향력입니다. 그럼 이것을 배합해서 이 상황을 이해해 보면 주관적 기준에 맞추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나 그쵸? 이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 가능한 상황은 뭐예요?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내 기준에 놓고 고민이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카드 한 장 자체가 여러 사람의 어떤 다자관계 상황을 비추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 사람이 자신의 기준을 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부딪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럼 또 그럴 때는 이제 갈등 상황이다 이렇게 리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초육과정에 명시해 놓은 이 두 가지 큰 핵심적인 상징을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좀 저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유연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질문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내 기준에 놓고 봤을 때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요 라고 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뭐 아무도 안 나타났는데 갑자기 나 혼자 집안에 혼자 앉아가지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면은 이거는 망상이죠. 실제 누군가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카드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났다는 이유는 그만큼 그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지만 그 새로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분의 인생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할 수가 없어요. 내 현실을. 그래서 어떻게 진행시키고 또 나아가야 될지 고민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펜타클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추구하는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연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결과물을 추구해서 계속 말을 타고 달려왔는데 멈췄다는 거는 변화를 예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좌측으로 좌회전해야 될지 우회전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될 때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멈추었다는 건 즉 다시 얘기하면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러한 나의 이상형 또는 연애의 관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이 들고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교육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다 설명을 했지만 실전 상담이라면 어때요? 누군가 나타나지만 고민이 들고 쉽지 않겠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성을 만나는 게 맞는지, 나의 이런 이상형이나 연애관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의 갈등, 그런 것들이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어떤 고민하게 되는 점도 있지만 그만큼 또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리딩이 됐다고 해서 뭐 상대방은 뭐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폄하하기보다는 최대한 중립적인 시선에서 객관화를 시켜주겠다. 내담자가 바라보지 못하는 면을 최대한 알려주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이 상담자 역할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카카오톡 채널 타로 알려주는 남자를 친구 등록하시면 가장 빨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